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 대응이라고 할 거야. 장중에 무분별하게 배팅 안 하고 시장 흐름 좀 지켜보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잘한 매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지수가 무슨 융단 폭격 맞은 것 마냥 코스피가 장중에 하락 사이드카까지 울리면서 굉장히 오늘 폭력적으로 지수가 좀 빠지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개인들의 대규모 레버리지 ETF를 활용한 코스닥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만큼은 그러한 ETF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코스닥도 여시 없이 동반 급락을 하다 보니까 양 지수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하락의 정도가 적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시장 상승과 수익에 취해서 단기적으로 비중을 키워서 대응했다면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고가권에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고, 특히나 생각지도 못한 악재였죠. 케빈 오시의 등장. 저는 이 부분을 우리 회원님들하고 방송에서는 세미 블랙스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완 이거를 100% 이제 블랙 스완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에서 확대 해석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확대 해석. 왜냐면 케빈 오시가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내가 슈퍼 매파다. 내가 대차 대주포를 바로 축소하고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금리 인하를 지향하겠다. 이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시장이 지레 겁먹고 미리 빠져버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 이쪽에서 마진콜이 나오다 보니까 어찌되었던 청산을 안 당하기 위해서 자금 끌어다가 메꾸고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정도 될 것 같은데, 항상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겁먹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의 변동성도 엄청나게 컸고요. 종목의 하락의 강도 또한 굉장히 컸던 부분이 였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거 주식시장에서 항상 첫 상승에는 따라 붙어라. 첫 파동에는. 그리고 상승 파동이 굉장히 가팔랐죠. 가팔르고 나서 첫 투매가 나온 겁니다. 첫 투매는 피하라는 말이 있어요. 피하라. 첫 투매는 피해라. 첫 투매. 왜냐면 이 첫 투매 있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운 좋게 반등을 한다 치자고요. 반등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걸 깬다. 이 N자 파동. 두 번째 하락을 노리는 게 오히려 초보분들이라든지 주식의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손이 느린 사람이라든지 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시장을 접근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시장이 조정 국면에 오게 되면 좋은 종목군들, 이리저리 살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라이브 방송 가입하셔서 함께 종목군들 매수 진행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케빈 워시발 블랙 먼데이 증시가 발생했습니다. 단기 변동성 확대 국면이며 언제든 나올 수 있었던 조정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전략입니다. 지수 조정 시 당연히 대장주 위주 눌림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될 것 같고, 각 파트별 대장주 혹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 그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유와 근거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포트에 편입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저는 바람직해 보이네요. 참 오늘 시장 보면은 엄청나죠. 네. 뭐 코스피가 5.26%, 그 다음에 코스닥이 4.4%인데 코스닥 150은 5.5%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의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수 흐름을 놓고 보면 아침에 개파락 이후에 반등도 엄청 셌어요. 코스닥이 전일 그 종가까지 반등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반등폭도 엄청났죠. 무려 지수가 고무줄이라는 게 3% 반등하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 빼버리고요. 다시 여기서 3%를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뺍니다. 이거 뭐 시장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즉 매매가 많으면 혹은 매매를 잘 하지 못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계좌가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좋은 종목군들 눌림을 보더라도 대장주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장에서는 종가 베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최대한 5자 종가, 말 그대로 종가를 본다든지 NXT 후반의 흐름을 지켜본다든지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시장 보면은 보시다시피 마감 흐름을 보면 뭐 올라간 게 있어야 뭔가 설명을 드릴 정도로 시장에 올라온 종목이 없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로브 몇 개, 그리고 오늘 매수한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 오전에 에이프릴 바이오를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시가 바로 이하에서 들어가자, NXT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하나, 나머지는 정말 종목이 없어. 예, 종목이 정말 없습니다. 종목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그런 말을 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양매도 흐름이 굉장히 짙었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왜 하락의 폭이 이렇게 커졌냐? 바로 이거예요. 아침에 반등하고 나서 여기에 명확하게 기관계 금투 매수가 안 들어와 버리면 시장이 버틸 힘이 없는데, 이 선물입니다. 선물. 현물에서 아침부터 2조를 매도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자리에서 선물 매도가 확대되면 지수가 급락을 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물 대량 매도가 동반되면서 지수의 급락을 야기했던 거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하방을 좀 구축해 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증시에서 일부 발생했겠거니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시장이 상승할 때도 어쩌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더니 떨어질 때도 아주 정말 공포스럽게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하락하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대변수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달려던 시장이다 보니까 케빈 워시발 세미 블랙스완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단기 급등락을 이용한 변동성 매매 구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시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의장에 지명되면서 그 영향이 금, 은, 귀금속 폭락으로 이어지고 촉발된 마진콜이 비트코인까지 덮치면서 글로벌 자금 시장에 변동성을 주었고, 그게 미 증시에도 영향을 주면서 마이크론부터 메모리 업체들까지 고점 대비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오늘 국장도 낙폭을 굉장히 키워놨던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케빈 워시는 지명되고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말도 없는 상태예요. 시장은 과거 그의 행동과 발언에 주목하면서 겁먹고 움직임을 보이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트럼프가 사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지명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 지명되자마자 인터뷰 나와서 나 원래 슈퍼 맵하고 원래 긴축 좋아하고, 예? 대차 대조표 확 축소해 버리면서 시장에 풀린 유동성 흡수하겠다, 어떤 바보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정권과 8억이 척을 전다?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데미지가 좀 있긴 한데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하락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보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은 웬만하면 다 반등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단에 엣지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뭐 전력 인프라 쪽도, 그 다음에 원전 쪽도 좋은 기회가 될 만한 종목군들이 있을 것이고, 반도체 쪽도 잘 보면 눌림에서 잡을 종목이 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지간 종가까지 국내 증시가 상당히 많이 밀리면서
우려감을 좀 키우는 것 같은데요. 하락폭이 컸던 만큼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내심합니다. 왜냐면 너무 급하게 오르고 너무 급한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가 불러온 시장에 급등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어떻게 그러니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하셔야죠. 이 또한 기회니까. 상승할 때도 기회고 떨어질 때도 기회고 반등할 때도 기회고. 왜? 지금은 유동성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뭘 해도 잘만 하면 다 된다. 잘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저는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반도체 섹터. 당연히 SK 하이닉스의 눌림을 봐야 되겠죠. 오늘 선물로는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는데요. 장 막판에 험해도가 좀 나오면서 선물로 일단은 82만 2천원까지 뺐습니다. 내일 아마 80만원 초반 만약에 온다면 그 언저리에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사실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쪽에서 나온 27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무려 321조를 말을 하더라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321조면요 이거 글로벌 1위예요. 영업이 만약에 321조라면 글로벌 1위. 예, 글로벌 1위. 이거를 딱 말을 하는 거야. 2027년도에 삼성전자 321조. 이거는 그러니까 글로벌 영업이익 순위 1위.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주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종목군들 오늘 변동성이 참 큽니다. 근데 삼성과 닉스의 이익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소부장의 하락은 다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파트별로 종목군들 뭐 이따가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뭐 제주 반도체, 하나 마이크로, 뭐 동진 세미캠도 괜찮고, 그 다음에 테스도 괜찮고, 뭐 SNS텍 많이 떨어지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눌리면 자, 좀 더 보면서, 그리고 코스닥 기준에서 사실 2차 전지 전체로 볼 때는 저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좀 보는데요. 에코프로만큼은 코스닥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7%를 차지하고 있고 어느덧 시가총액 1위가 돼버렸죠. 에코프로 BM과의 시총도 역전을 시킬 정도로 지금 에코프로가 올라와 버리는데, 이거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니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해진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반등시킬 때 에코프로를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올릴지, 혹은 지금 오늘 많이 빠진 IT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올려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반등시킬지, 이 부분은 내일 좀 봐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최근에 알테오젠, ABL 바이오에 노이즈가 생기면서 이들 시가총액 상위가 좀 밀려버렸는데, 나머지 쪽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혹은 새로운 라이징 스타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이프릴 바이오,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에이프릴 바이오의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도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이 스킨 부스터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박살이 나버렸는데, 동시에 ECM, 즉 재생되는 그 스킨 부스터, 피부 재생의 한스 바이오메드라든지 LNC 바이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와중에서 LNC 바이오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으로 좀 크고, 한스 바이오메드는 상대적으로 6천억이니까 싼데 둘의 영업이익이 비슷하단 말이죠. 특히
특히 ECM 스킨 부스터로. 그러면 한스바이오메드가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다. 조정시 한스바이오메드를 관심 갖고 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미증시가 오늘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야 저는 NXT에서 종목을 조금 잡아서 넘어가 볼까 계획을 세우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뭐 미리 사놓은 종목도 사실은 한두 개 있습니다. 떨어질 때 눌림에서 봤던 종목 한두 개 있고요.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 조금 들어갔고 시장에 완전 대장주니까.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 좀 사졌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뭐 오늘 오전에 샀던 게 에이프릴 바이오 그대로 들고 좀 넘어가고 있고, 뭐 이 상태에서 종목군들을 조금 늘려볼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만에 하나 시장이 미증시가 오늘 그냥 본장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급반등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뭐 하이닉스도 나머지 뭐 반도체 종목군들도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일제히 갭상승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러게 된다면 레버리지 ETF를 갭상승 이후에 눌림에서 공략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레버리지 ETF가 갭 출발 이후에 한 차례 밀렸을 때 찍고 올라가는 뭐 이런 흐름으로 예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크게 나온 부분에서 치고받고 하다가 많은 부분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케빈 워시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의 급등락은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그냥 변동성에 불과하다. 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케빈 워시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시장이 지레 겁먹고 빠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었을 것이다. 완전 매파로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케빈 워시를 지명하지는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변동성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또 내일 미증시가 안 좋아서 개파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종목을 들고 넘어갔을지언정 당연히 개파락 맞을 수 있겠죠. 그럼 시가부터 해서 뭐 사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내일 시가에 개파락을 하게 되면 오늘 미증시가 더 안 좋아져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는 내일 시가에 이미 다 반영을 하는 공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지금의 낙폭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시장에는 100조라는 거대한 유동성이 뒷받침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단방에 박살나거나 단방에 폭락으로 끝나면서 시장이 그 시즌 아웃할 일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더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자, 종목군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뭘 봐야 되냐,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레버리지 ETF 지금 7만원 여기 선 아래 갭이 있죠. 일시적으로 내일 반등하고 훅 밀린다. 레버리지 ETF를 좀 관심 갖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ETF 쪽 위주에서 코덱스 반도체 ETF, 여기 레버리지, 이것도 반도체 레버리지입니다. 여기도 빠져가지고 5만원 이하권 내려왔을 때 한번 봐볼 수 있겠죠. 여기 갭, 항상 갭이 있으니까 47,000원대 구간 설정해 놓고 한번 봐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강한데 뭐 11선 근처에서 귤적 반등은 하겠죠. 여기 깨지면은 단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게 되는 국면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깨고 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주 반도체 종목 들고 있네요. 제주 반도체는 종목을 좀 들고 있는데 지금 비중이 뭐 유의미하게 많이 있지는 않아서 얘는 그냥 계속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뭐 포지션을 좀 같이 봐도 될 것 같은데, 수익권에서 일단 좀 가지고 있습니다. 39,950원 정도인데 뭐 제주 반도체 계속 볼 것 같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떨어지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급락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빠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뭐 어느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전력
전력용 반도체 조직을 축소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주 반도체한테는 호재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 잘 생각하셔서 제주 반도체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축소한다는데 그럼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뭐 경쟁자 엄청 큰 경쟁사가 하나 없어지는 부분은 뭐 호재로 좀 봐야 될 부분 같다. 호재로 봐야 될 부분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레버리지 ETF, 반도체 ETF 등등 네, 각종 ETF 안에 종목군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는 에이플바이오인데요. 일단 뭐 박스권을 돌파시키고 나서 시장 영향에 의해서 상승을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이 좋아지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이혜주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 자, 반도체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어떻게 보면 코스닥 내에서 그냥 ETF 영향에 의해서 지금 급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뭐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 뭐 애플 말고 그 외 뭐 제닉이라든지 유로 PC라든지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 오히려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시장 대비 반등이 더 강하고 시장 빠질 때 잘 버티는 영향을 많이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야기하는 동안 LNF는 오히려 실적이 또 잘 나왔네요. LNF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좀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내에서 이것도 내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네요. LNF 잠시만 영업이익이 4분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800억이 나왔지? 4분기에 800억 영업이익이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LNF에서 좀 터진 것 같은데 800억 최근에 대구 달성구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영업이 굉장히 잘 나와 준 것 같네요. LNF는 뭔가 확인이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 따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지 LNF의 800억 실적 이런 점들 2차전지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어려운 시장 흐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케빈 오시의 악재는 그냥 세미 블랙스완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번 기회를 그 하나의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